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온 서지호라고 하고 카페에서는 Get Happy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Get Happy.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월백법반 1기 구미팀 임민섭이라고 합니다. 카페에서는 제비날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조금 얘기를 천천히 내 이야기부터 자기 이야기부터 좀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2월 1일까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옆에 임 대표님이랑 같은 직장에 다녔었는데 사표를 쓰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부터 좀 친한 사이였는데 사표 쓰신다고 한 달을 출근을 안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혼자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와 이거 평생 이렇게 재미없이는 못 살겠다. 나도 사표를 써야겠다. 직장이 재미가 없었다. 네, 재미가 없어가지고 임 대표님한테 듣고 좀 받았던 게 있는데 나가서 실패해봐야 250만 원이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았던 돈이 250이었는데 그 얘기 듣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사표 쓰고 이제 임 대표님이 온라인 사업 하시는 거를 알아가지고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야, 이 마인드가 웃긴데요. 월급 250만 원을 그냥 손실 비용으로 받는데 뭐 망해봐야 250만 원 날리는 거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구나.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서 대표 얘기했듯이 저도 국가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비정규직까지 12년을 근무를 했어요. 12년. 그래서 제가 사표를 쓸 당시에 8급 10호봉, 8급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퇴사를 했는데 제가 한 3년 정도를 길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또 보여지는 아빠로서의 모습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내가 왜 고민하고 있나? 라는 좀 회의감이 몰려오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이 250인데 세후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일 도전해보고 다른 일 해봐도 망해봐야 250인데 내가 다른 일에서 뭐 사지 멀쩡한데 건장하지 않습니까? 250만 원을 못 벌까? 그럼 한번 베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건 제 얘기였거든요. 그건 제 얘기였어요. 그 가감없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 맞네. 아, 맞네. 이 큰일 날 분들이네. 원래 평소에 귀가 좀 얇아요,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작년 10월에 잘 나가는 서과장 더터코 12기 대구점에서 공인사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맞을까? 왜냐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생이 끝나진 않아요. 아니 근데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이 뭐냐면 받는 월급은 전 국민한테 공개가 돼 있고 내가 퇴직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여져 버리니까 이미 다 정형화되어 네네네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지가 정해져 있는 길이다 보니 선택에 이런 게 없고 네. 뭔가 도전이나 투자나 어떤 그런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던 대로가 다 정해져 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좀 큰 회의감을 느껴서 제가 작년 6월부터 그 배달 대행을 했었죠. 부업으로. 원래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돼 있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2, 3년 동안 고민했던 게 무색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하면 되는데 선생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하면 된다. 배달 대행을 해보니까 아 진짜 하면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여기를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게 됐죠. 자, 그러면 개인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제 이름 서지호를 이야기하면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붙는 수식어가 게임 페인이었거든요. 아, 게임 페인. 제가 게임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이제 게임만 하고 퇴근하고 매일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자고 출근하고 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게임하는 만큼 내가 돈 버는 일에 한번 노력해보자. 게임하는 만큼만 딱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일단 확실하게 사표를 쓰게 됐고 250만 원 내가 못 벌까? 그거 이제 사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스스로 위안을 한 거죠. 다른 이유를 찾으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선택의 문제인 거죠. 사실 뭐 돈이 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는 안 하지만 돈이 행복을 해결해 주기는 하니까.
이제 불행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이유로 사표를 쓰고 이제 임 대표님이랑 온라인 사업을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2월에 이제 대량을 한 달 동안 하다가 그때 제가 더토코 수업을 예약을 해놨었어요. 네. 예약을 해놨다. 제 수업을 신청해놨었죠, 그죠? 그러던 찰나에 이제 국내 위탁 수업을 이제 봉리부자 선생님께서 네. 그냥 바로 이거 해야겠다 하면서 그래서 3월 1일까지 대량 하다가 3월 3일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 듣게 됐습니다. 또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매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니까 월백 부업반 듣고 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네. 성과가 났는데 열심히는 안 했는데 성과가 났다. 그 정도 나는데 이제 씨 이거 열심히만 하면 나 막 엄청 크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군요, 이게. 나 이제 부자다. 사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나오니까. 네, 맞아요. 아, 더 터트릴 수 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얼마까지 생각했어요? 순수익으로 한 2천 정도. 아, 순수익 월에 2,000원 내가 찍을 수 있다. 10배. 그 정도는. 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생님께서 저희 찾아오셨던 게 5월 10일? 그때 기점이었나? 사실 제가 처음에 우리 1기 수업이 끝나고 2주 뒤에 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보강 때 제 쿠팡 그때 보셨던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쿠팡 광고 수익률이 60%가 나왔었습니다. 로하스가? 300만 원을 쓰고 60%가 나와서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거는 쿠팡에 기부하는 거죠. 그때 선생님이 딱 보셨을 때도 이건 답이 없다. 맞아, 그 얘기하셨어요. 한숨을 팍 쉬시면서 온라인에서. 보강 때. 아, 그랬구나. 근데 그게 사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한 150%, 200% 남들만큼만 했었으면 어정쩡하게 실적이 나왔으면. 고민도 안 하고 아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건데 이게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저 스스로 계속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사무실에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얘기를 했죠. 이제 이게 서로 뭐가 문제일 것 같냐. 그러다가 이제 생각들이 이제 새롭게 정리가 되면서 한번 새로 해보자 하면서 순이익만 그때는 생각을 했으니까 네. 순이익만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선생님 오셨을 때 제가 팔던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한 상품만 이제 순이익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아, 그러고 이제 순이익 갔으니까 됐다. 또 됐다. 만족이 되게 빠른데요, 보니까? 너무 빠른데? 250만 원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아, 그거 5개만 하면 되니까. 제가 카페 성공학원을 쓰던 게 6월 달까지 200만 원을 달성하겠다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또 지금 달성? 지금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학원이라는 게 이 뇌세김에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프거나 기쁘거나가 다 뇌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걸 잘 다룰 줄 알면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맞아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얘를 좀 집중적으로 키워보려고 막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까 커지는 게 순식간에 진짜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꺾여. 네. 딴 생각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꺾여서 나중에는 어우 주문 치다가 오고 시간 다 가고. 월요일엔 진짜 포장만. 아, 이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 우리 졸업생 단톡방에 그 뱀 사진을 쭉 올리셨더라고요. 일반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막 문제가 생기면 피하려고만 하고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또 막 그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또 궁금한 게 6월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네. 지금 7월 초니까. 네. 6월 실적은 어떻게 돼요? 6월 매출은 3천 나왔습니다. 3천만 원. 네. 월 매출 3천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항상 수익을 봐야죠. 수익. 네. 순이익은 얼마나 되죠? 800 정도. 오. 250 버려. 버려. 근데 만족은 못 합니다. 이게. 아, 만족을 못 한다. 사실 월천 갈 수 있었는데 아, 마지막에 좀 제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어떤 실수를 했어요 또? 사실 남들만큼만 됐어도 사실 월천 했거든요. 2주 동안 제가 좀 막 아, 뭔가 이게 자신감 내지는 자만감이 충만하신. 아니에요. 2주 동안 좀 못해가지고 이 정도라서 만족하진 않고 그냥 다음 달에 더 잘해야겠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묵하니까 리액션도 너무 작고 이게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거예요. 제비날다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왜 이런 사업에 뛰어들었고 어떤 생활이 있었고 그래서 왜 선택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스토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소년소녀가장 출신이고 어렸을 때 그래서 또 기초생활수급자 그 가정에서 자랐고요. 영세민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주는 부식, 라면, 보조금 이런 거 받아서 생활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창 시절을 마쳤고, 근데 당시에 되게 그 가난에 대해 결핍이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제가 돈, 물질적인 거에 포커스를 주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결핍을 강하게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성장한 제가 어릴 적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나를 네. 인정해 주는 거에 조금 더 네네네네네. 갈증을 느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뭐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반에서 뭐 수석으로 졸업하고 공부도 잘하셨네요. 그냥 반에서 아. 네. 그래서 1등 정도 했었고 그래서 좀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무의식 중에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라는 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되게 빨리 했고 자녀도 빨리 낳고 제가 가진 꿈이나 역량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었죠. 물론 있었는데 그런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에 조금 등 떠밀려서 스스로를 이제 내몰고겠죠.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거에 등 떠밀려서 뭐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을 다 던지고 이제 나는 안정적인 곳으로 가야 해 해서 그냥 공직 사회에 몸을 담게 됐었던 거죠. 등 떠밀려서 갔다. 네네네. 사실은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팽배하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야라고 많은 세뇌를 받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것 같고 선택에 대한 걸 하려면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아야 내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사회 초년생은 이제 선택지가 없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주위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를만 듣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 또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공직 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사회 안에서는 또 그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서 대표가 제 직장 후임이고 후배도 챙기고 잘 알겠지만 후배들 그래요. 챙기고 선배 챙기고 그래 선배들이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후배들도 더 네. 챙기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또 오만이었는지 모를 거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적이 많았어요. 같은 선상에 있는 동료들이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사실로 뭘 좀 왜곡시켜서 저를 욕보이게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게 나랑 맞는 옷이 아니었나? 등 떠밀려 이 자리에 와 있진 않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끝까지? 그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뭐 망해봐야 250인데 예, 그렇게 퇴사를 했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올가매는 거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직 사회에 들어가면 부서를 바꾸더라도 그 딱지가 붙어서 가기 때문에 금방 또 소문이 나고 사내 커뮤니케이터도 많고 카톡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딱지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변모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온라인 스토어는 그냥 처음부터 갈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얼굴을 대면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장점이라면 할 수 있는 장점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대신에 사람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인정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걸 찾아내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선배를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33입니다. 30살. 네. 아직은 젊구나. 선배들 따라다니세요. 주변에 보면서 내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조금은 더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사표 쓰겠다라고 그만두고 출근을 안 한 지 정확히 4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사대표한테. 4일 만에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 재미없어가지고 게임만 하다가 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 저는 뭐 망해봐야 250만 원이다라는 거를 제 입장이었으니까 서스럼 없이 동생한테 얘기했던 거고, 또 저는 그렇게 해낼 자신이 있어서 내던지고 나왔는데, 멀쩡하게 공무원 직장 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망쳐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은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다른 데 가서 딴 걸 한다면 뭐 제가 그런 마음의 짐이 좀 강하게 지금보다 더 많이 있었겠지만, 이 일을 한다고 하길래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어차피 할 거고 이걸로 어떻게든 성공을 할 건데, 내가 이 가는 과정에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신감이라기보다도 그냥 제 스스로를 좀 몰아붙이는 게 있습니다. 더덕고 때도 그랬고, 이번에 1기 또 중국반 수업할 때 제 자기소개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뭐 장사꾼보다는 기업가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항상 1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1등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신감이다 뭐 오만이다 라기보다도 제 스스로를 그냥 배수지지를 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창피하지 않으려면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좀 내모는 건데, 저는 그 신념대로 행동하는 건데 또 동생이 내던지고 나온다니까 거기서 오는 좀 압박감과 불안, 그런 게 있었죠. 왜? 저와 서 대표는 다르니까. 지금 한 분이 어쨌든 앞으로 나가서 지금 수익을 그 전보다 250달러 버려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씨름이 나아지는데 많이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있었어. 네. 아 진짜로 제가 그러니까 또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이 서 대표의 부모님을 만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길을 가다가 마주쳐도 마주칠 텐데 이거 천하의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그거였으니까. 근데 먼저 성과가 나주니까 뭐 질투나 시기 이런 거보다도 참 다행이다. 아, 참 다행이다. 네, 진짜 다행이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을 딱 보면 이게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신감 붙었어. 매출의 변화가 또 한번 궁금한데, 저를 언제 처음 봤죠? 그때가? 10월에 더 떴고 12기 수업 듣고 22년도 10월. 네네네네. 22년도 작년 10월에 만났고, 예. 그리고 나서 3월에 월백법반. 월백보호반 1기를 졸업하셨고, 네네. 그러면 그간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10월달 졸업하시고 매출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와, 매출보다도 순이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순이익으로, 네네. 10월 중순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네. 10월 마감할 때 순이익이 15만 원? 15만 원. 그 정도 선 됐던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억하는 데까지 11월. 11월. 에 순이익으로 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0만 원. 네, 그러니까 매출이 한 150에서 200 정도 했던 것 같고,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쭉 유지하고 유지. 3월까지 갔다. 네네네네. 그 3월 강의를 듣고 나서 졸업할 때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구매대행이 아니라 위탁에 딱, 그렇죠. 국내 위탁에 국내 위탁으로. 힘을 실기 시작하면서 월백법반 1기 수석 졸업. 수석 졸업 맞아요. 근데 이게 부업반 수업 들을 때 저는 제가 선생님한테 뭐 잘못했나. 왜냐면 저한테만 따로 계속 숙제를 주셨잖아요. 개인 숙제를. 아니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만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만큼 이 사람은 요걸 줘야 되니까 준 거죠. 그 해낼 것 같고. 네네. 그래서 2주차 때 매출 100만 원 찍어 오세요. 하시길래 와 이거 가능한 일인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제 막 상품 업로드 한 개 두 개 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그 결과는 100만 원 넘었죠. 2주 만에 100만 원 넘겨왔어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고 2주 만에. 그 다음 주 숙제가 200만 원 찍어 오세요를.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사실은 1주차는 소식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업로드 안 하잖아요. 리스트만 정리해 놓거든요. 고이 간직하잖아요. 네네. 일주일 업로드 한 거잖아요. 네네네. 업로드 하는 동안에 100만 원이 된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 맞죠. 그러니까. 또 졸업할 때 300으로 졸업하세요 하시길래 엄청난 중압감으로 300으로 졸업했죠. 이분은 이게 거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경과를 한번 볼까요? 4월 달은 어떻게 됐어요? 4월 매출 800 정도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4월 800. 네. 그 다음에 5월 저 만나기 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달 조금 더 넘은 한 1,000만 원 정도로 네, 하고 있었고. 1000만 원. 그래서 점검이 끝나고 5월 마감을 얼마로 했어요? 마감을 2,400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더 나갔네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궁금해요, 내가. 그 5월에 2,400만 원 찍었으면, 그 다음에 6월에는 6월에 매출 3,500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저번 달에 3,500만 원. 예, 예. 그럼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순이익은 350만 원인데 이게 뭐 부가세, 뭐 쿠폰 전부 다 빼고 또 쿠팡 광고에 들어가는 부가세까지도
포함해서 택배비 전부 다 제외하고. 그렇지. 예. 네이버는 부가세를 포함한 광고비를 첨부를 하는데 쿠팡은 부가세를 감안 안 시키고 광고비를 보여주죠. 보고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죠. 예. 그렇죠. 부가세 10%가 추가돼야 된다. 예. 100만 원 썼으면 110만 원을 광고비로 넣은 거다. 네네. 그런 거죠. 그러면 350만 원을 달성했으면 진짜 250만 원 따위는 극복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또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4월에 800만 원 매출을 했을 때 제가 순이익으로는 마이너스 300만 원이었거든요. 마이너스 300만 원. 4월에 예. 그러면 매출이 8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이면 광고비로 12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광고비와 제가 그 발주 금액까지 있으니까 네. 광고비도 매입 비용까지. 네, 매입 비용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였다. 네네. 그럼 5월 달에는? 5월은 그때 2,400만 원 매출을 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양전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 예, 순이익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350만 원. 예. 그럼 처음에 지하실 저 밑에 있다가 마이너스 300이었다가 네네. 70만 원까지 올라와서 이게 350으로 5배를 뛴 거잖아요. 예. 오. 그래서 뭐 매출은 맘먹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건데 순이익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하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죠. 제가 머리에 그려지는 그래프 성장세로 보면 800, 1000, 2400, 3500 이런 순으로 쭉 선형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J컵으로 꺾고 있네요. 그죠? 7월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7월 목표는? 그래서 일단은 좀 소극적으로 500은 순수익으로. 예. 이제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기존의 월급 수준은 뛰어넘었잖아요. 숫자적으로 진짜로 다 발라냈잖아요. 부가세, 그다음 광고에 들어가는 부가세, 매입 비용 다 빼고 남았는 순수익인데 예. 집에서 이제 얘기 한번 나눠봤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해요 집에서는? 와이프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물어보진 않는데 이틀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촬영하러 간다. 결과 괜찮아서 당당하게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뭐 6월에 마감해보니까 이 정도 했어 하니까 놀라면서 고생했다라고 해주는데 그래요? 예. 제가 퇴사할 때도 와이프가 오히려 빨리 퇴사하라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기 있을 사람 아니니까 라고 응원을 많이 해줬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본인을 이제 신뢰를 할 거고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도 했을 거고 맛있는 건 좀 먹었어요? 근데 아직은 제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샴페인은 아니다. 네네 그냥 안도하는 정도 그냥 다행이다 정도지 됐다 이제 월급 넘었으니까 됐어 뭐 이런 건 전혀. 본인도 근데 이 세 분은 이 중에서 리더라고요? 인정합니까? 아니었나요? 왜 아까 인정하더니 왜 안 해? 이건 인정해요. 어쨌든 이 세 분들을 동요시켜서 이제 조직을 만들었는데 되게 부담감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털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된 거네요. 그죠? 네, 이게 가고 있는 방향이 옳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의 수익도 사실 뭐 수익이 많이 나오면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일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렇지도 않을 거라 스스로도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냐 적게 걸리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묵묵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가을 겨울까지 시즌 한번 1년 사이클 쫙 돌아보시고 내년에 급격한 또 성장으로 한번 또 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이제 대량 등록 방식은 어렵습니다. 대량 등록의 전성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수동 등록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매출 잘 나오신다는 분들 대부분 리셀이거나 그와 비슷한 유형일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고요. 대신 수동 등록 판매로 전환한 제자들은 하나둘 지금 억대 월 매출을 넘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케팅에는 흔히 얘기하는 노출, 유입, 전환, 재구매라는 4단계가 있습니다. 대량 등록 방식은 이 중에서 노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매가 일어나도 내 제품이 왜 팔렸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발전이 있을까요? 굉장한 비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요? 저희 제자분들은 첫 사입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고도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생겼으니까요. 될 걸 안다는 거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2021년에 수동 등록으로 시작해서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었던 마스크가 팔리는 것을 보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제자만 40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경험과 강의 경험을 토대로 정말 온라인 사업에서 탄탄한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온라인 사업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